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걸.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 아주 묵직한 파장을 던진 발언 하나를 집중적으로 쪼개보려 합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내부 상황을 두고 꽤 매서운 직구를 던졌죠. 핵심은 딱 이 한마디였어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든다. 여러분, 이 발언은 그냥 스쳐 지나갈 평론가 한 명의 쓴소리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쪽 인사도 아니고 보수 진영 패널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그것도 친노와 친문을 아우르는 그룹에서 아주 오랫동안 상징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온 인물이죠. 그런 분이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끓고 있던 갈등의 균열이 마침내 수면 위로 뚫고 올라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유시민 작가가 꺼내든 비유부터 한번 곱씹어 볼까요? 증축과 재건축. 이 단어 선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증축이 뭡니까? 지금 있는 우리 집,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나 개혁 성향 당원들을 그대로 품고 가면서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려 중도와 보수 외연을 넓히는 겁니다. 이건 기존 지지자들도 충분히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재건축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멀쩡한 건물을 싹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기존 입주민들한테 방빼라고 설득하고 철거하는 험악한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즉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단순히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정체성과 감정을 너무 거칠게 너무 쉽게 포크레인으로 밀어내려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이 쓴소리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죠. 포용과 통합이라는 명분은 좋은데 왜 그 과정에서 집안 식구들이 분열의 상처를 입어야 하느냐는 뼈아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짚어낸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을 보면 이 불만이 어디서 폭발했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선 약속했던 검찰개혁이 수사권 분리 문제 등을 거치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불만이에요. 거기에 더해 인사 문제가 기름을 부었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조롱했던 인사들이 지금 정부 주변에서 중용되는 흐름을 꼬집은 건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걸 두고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도 모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그 상징적인 뿌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강한 경고인 셈이죠. 조국 혁신당과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로는 연대와 통합을 외치면서 정작 평택을 재선거 같은 현장에서는 양쪽이 다 후보를 내서 표를 갉아먹고 결국 상대 진영에게 배지를 넘겨준 총극이라고 꼬집은 거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 발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이른바 문조 털레유라고 해서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한 묶음으로 싸잡아 공격하는 당내 흐름을 지적한 부분이죠. 이걸 자기 면역 질환에 비유했는데요. 원래 면역세포는 밖에서 쳐들어온 바이러스랑 싸워야 정상인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 몸에 건강한 정상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갈등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져나왔을까요? 다가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이죠. 이번 전당대회 그냥 당 얼굴마다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고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당을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하느냐가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앞세우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성당원과 개혁의 지속을 외치는 정청래 전 대표의 대결. 이 구도 속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친문 친노 지지층을 향해 던지는 아주 선명한 시그널입니다. 우리 집 기둥 함부로 뽑히게 둬서는 안 된다는 호소인 셈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때리는 거면 그냥 넘기면 되는데 집토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안방방송에서 그것도 유시민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온 불만이니까요. 대통령이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넓히는 거 맞습니다. 100% 한 진영의 지지만 받고 국정을 운영할 순 없죠. 유시민 작가도 포용과 통합 그 자체를 틀렸다고 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방식이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검찰개혁을 바랐던 사람들, 조국 혁신당과 손잡기를 바랐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낡은 세력 취급하며 밀어내면 결국 지지층 내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을 부수면서 어떻게 집을 넓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묵직한 경고에 어떤 식으로 답을 내놓느냐죠.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인사나 당정 관계의 거리 조절에서 힌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 흐름을 어떻게 올라타느냐예요.
친노 친문 강성 당원들에게 내가 가는 개혁의 길이 맞다는 훌륭한 정치적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의 돌파력입니다. 단순히 친명계의 대리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전통 지지층의 거부감을 넘기 힘듭니다. 어떻게 당정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설득해낼지가 관건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집을 10평 더 넓히냐 마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고쳤을 거냐 아니면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거냐라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대통령을 버리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제발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절박한 비상벨에 가깝겠죠. 정당은 쓴소리가 사라질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쓴소리를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집을 넓히려는 이재명 정부의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 치열한 노선 투쟁의 결과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우리 바른정치연구소가 진영 논리를 걷어내고 냉정한 권력 흐름의 관점에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 정치사를 조명하는 일은 제가 꾸준히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색깔에도 국한되지 않는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